청소부 기자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네,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새학년 새학기입니다. 새학년을 맞으며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만큼 좋은 학교를 정한 우리 학생들의 큰 관심사는 바로 점심시간, 즉 맛있는 급식인데요. 오늘은 김포시 급식지원센터 이대열 주무관님을 만나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청에서 학교 급식 지원센터 일을 하고 있는 이두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혹시 그 별명이 우유빛깔 소통 주무관이라고 하시는데 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김포시 소통 왕자 이두열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시청이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SNS 평가 우수 직원을 뽑는데 그때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몇몇 학부모님들이 지어준 그게 소문이 거기까지 갔나요? 되게 재밌는 별명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가게라는 데가 이제 사호동 그 공설운동장 1층 상가에 있잖아요. 그 옆에 급식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뭔가 하고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 급식지원센터는 언제 어떤 이유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요, 지난 2014년 5월 8일에 김포시에서 설립한 이제 공공기관이고요. 현재는 이제 김포시청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소속으로 주무부서로 있고요. 현재 인원은 이제 총원이 이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사무국장님께서 공석 중이어가지고 현재 2명의 주무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곳이 저희 이제 사무실이고요. 네. 네. 그러면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자재 업체를 여기서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자재 업체 선정이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재량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우선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질문에 제가 네네. 답을 다 안 했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네. 곳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은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김포시 모든 학교의 급식이 좋아질 수 있는 뭐든지 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김포시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교육지원청이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다기보다 이제 바빠서 못한 일, 뭐 학교에서 못한 일, 또는 뭐 이제 다른 학부모들이 원하는 일, 이런 것들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모든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급식의 이제 자재는 아니고 그건 식자재는 좀 약간 좀 표현이 약간 식당 아니면 요식업소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우리가 표현하는 좀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은 식재료,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의 권한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제 학교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온다, 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학교장님과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영양 선생님, 그리고 급식 소위원, 이런 분들이 다양한 이제 학교의 운영 주체가 식재료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교장 선생님의 교육 권한이지만 이제 이게 그 영양 선생님도 함께 하시고 학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안에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마 들어가시는지 안 들어가시는지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그 운영위원회 구조는 잘 모르는데, 운영위원회 안에 이제 뭐 영양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또 그리고 학부모들, 뭐 또 급식 소위원들이 속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심의 뭐 의견을 통해서 이제 식재료 공급 업체가 결정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수산물도 있을 수가 있고 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고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어떠한 류가 있고 몇 가지의 식재료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는 지금 학교장에 재량으로만 선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꿔져 나가고 있고 어떻게 좋은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행이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동안 김포 오네오를 봤을 때는 수다 한 5분 떨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던데. 아 이게 지금 이게 진행자의 스타일이에요. 김지훈 학생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막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네. 저만 느낀 게 아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그냥 지금 너무 급하게 갔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요. 네. 아 이게 숨가쁜 2016년도를 보내고 그래도 12월 31일이 지나니까 네. 아 마음의 여유도 찾아오고 조금 시간에 조금 여유도 찾아오죠. 그렇더라고요.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네, 일 때문에 바빴는데 새해 돼서 이제 지금 예산들 편성했던 것들 이제 준비하고 뭐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연말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연말에는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오다가 갑자기 저도 요번에 많이 느꼈었는데 공허함이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진짜 정말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막 와서 갑자기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이 뭐야? 내 2016년도 어디 갔어? 이렇게 됐는데 또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많았거든요. 2016년도에 정말로 힘들었던 것들도 많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왔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 해결하고 1월 1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막 새해 인사 오고 하니까 공허함도 느껴지고 그래서 막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면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만 공허함이 안 느껴지는 건가요? 저만? 너는 학교 다녀서 그래. 너는 그러니까 학교라는 일정이 그죠.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이렇게 딱 있잖아, 스케줄이라는 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학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래 우리가 일정이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기껏 해봐야 길어봐야 며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달리는 거야. 계속 아니 달리다가 근데 저희도 공허함이 안 느껴지는 게 느낄 틈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방학이라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2학년이 끝나면은 3학년 올라가잖아요. 전혀 다른 네. 의미에서 그렇다. 또 이제 3학년 거를 또 배워야 되고 이제 3학년들은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거 배워야 되고 계속 달려야 되는. 계속 달려야 되니까 저도 예전에는 네네.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우리 김남도 PD님도 처음 느꼈겠지만 네네.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네. 12월 31일 날 다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쫓기다가 이제 1월 1일 되면은 2016년도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그 전에 이미 뭐 12월 31일까지 예산 사용 마감하고 뭐 이제 서류 정리도 끝내고. 근데 이제 우리 김지훈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는 교육 기간이 2월 28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상대하지만 거기는 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2월 28일 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공허함이나 뭐나 하는 이 아직 마감이 안 된 시간이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김 기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에 반을 편성 받고
가면 그러면 그렇죠. 조금 공허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2학년이니까 아직 그 잔 기간이 남아 있어서 좀 공허함이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제가 원하는 대로 수다를 떨어져서 고맙고요. 이제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를 네네. 좀 답을 할게요. 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궁금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학교 이제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학교 급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부모님들이요. 네. 그러니까 어.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번 12월 달에 예. 그 업체 그 선정 품평회인가 그걸 네. 하셨잖아요. 네. 그곳에 오신 분도 학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실 당사자인 학생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와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표를 던지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먹는 거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몇몇의 학부모님들만 참여하는 그런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질문보다 지금 질문하신 거를 네,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도는 오늘 이제 당사자인 또 김 기자님이 계시니까 저 다음으로 이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는 어마어마하죠. 예,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예를 들어 학교 운영위원회 예. 또 학부모들 이렇게 모였을 때 보통 회의 내용의 한 90%가 급식 얘기라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회의가 뭐 이제 내용이 네네네. 뭐 급식 얘기 뭐 이런 얘기 또 학부모들이 모여서도 급식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김남도 PD님도 오셨었는데 그때 저희 그 수산물 평가하고 김치 시식회 할 때 저희 그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조직에 이제 학부모들이 속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김치 시식 그때 해보셨죠? 예. 시식할 때 저는 김치를 만져보지도 않았고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행사 준비하느라고. 예. 그랬는데 그 일들을 아무 보수도 받지 않는 우리 학부모들, 그러니까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 소속 학부모들이 다 앞치마 입고 비닐장갑 씌우고 오시는 손님들 접대하고 김치 다 뒷청소까지 다 해주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 학교 급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 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질문해 주셨던 거에 답하자면은 학부모들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 급식에 관심이 높다. 그리고 그만큼 참여도 높이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 기자님이 학생을 대변해서 네. 학생들은 과연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 맛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재가 들어오는 건지 그런 것도 관심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맛에 관심이 많죠, 엄청. 그렇죠. 맛없으면 안 먹으니까. 일단 쌤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예, 쌤들이 수업 듣다가 이제 자기 조금 치고 쌤이 좀 이건 알아야 돼 하고 딱 쭉 살짝만 시간 넘겨도 애들이 막 쌤 밥 먹어야 돼요. 쌤 저 밥 먹으러 학교 오는데 밥 먹어야 돼요, 쌤. 밥 먹으러 왔구나. 밥 먹으러 학교 온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일단 맛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때 먹었는데 딱 급식 먹었는데 맛이 없다. 맛이 없고 오늘 하루 정도면 그래 맛 없을 수도 있지 하고 또 다음날 먹었는데 또 맛이 없어. 그 다음날 먹었는데 또 맛이 없어. 이러면 이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학교 급식은 도대체 왜 맛이 없을까? 저 건너편에 그 다른 중학교는 급식이 되게 맛있고 그 SNS에서 뜨고 그렇다는데 우리 학교 급식은 왜 그럴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강 건너편. 강 건너편이에요. 네. 여기서 그 맛있다라고 하는 게 강 건너편이에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김포의 네. 강 건너편에 있는 학교가. 그러면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궁금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학교 있어요 혹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에서는 김포여중 김포요중. 중학교 중에서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칭찬. 학교 실명. 사적인 방송이랑 이거 사적인 방송이에요. 네, 이거 뭐 개인 방송인데 뭐. 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김포요중 애들이 이렇게 예뻐지나 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금파중은 별론가 본데. 아닌가? 그러면 제가 학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음,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학교 급식이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학교 급식이라는 한 글자인데 실제 깊이 들어가면 7가지 품목군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쌀, 김치, 우유, 가공식품. 이렇게 7가지가 있거든요. 그 김 기자님은 7가지 뭔지 다 알겠죠? 이 중에서 좀 헷갈리는 게 가공식품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원재료가 아니라 뭐 네네. 된장, 간장, 고추장, 뭐 돈가스,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1차 가공, 2차 가공이 된 거.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그냥 이 생물 자체. 네네. 뭐 그런 거, 축산물 뭐 그런 거. 그렇게 나눠져 있는 네, 거고. 7가지가 있고 학교가 이제 계약하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입찰은 뭔지 이제 그냥 뭐 전자 입찰로 해가지고 띄우면은 업체들이 이렇게 막 참여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이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정 업체하고 이제 수의 계약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입찰 방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를 결정해서 그 업체와 수의 계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의 계약인데 이제 시 지원 사업,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차액 지원, 뭐 어떤 뭐 우수 뭐 농산물 지원, 뭐 전액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지원 사업과 연결된 곳과 이제 계약하는 그런 3가지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품목군마다 좀 다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산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그 농산물을 다 생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당근을 재배하는 농장이에요. 농장. 네. 근데 저는 이제 당근만을 재배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당근만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무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네. 뭐 상추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업체 선정에 있어서 만약에 농산물을 예를 들다 그러면은 그 모든 거를 다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근, 뭐 상추, 무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제가 품목군이 7가지라고 했잖아요. 7가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7군데에서 받는다는 의미예요. 학교는. 네네. 근데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남들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생각했을 때는 학교 급식 하면 그냥 뭐 한 군데에서 받겠지. 네네. 뭐 이렇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아주 소규모 학교 빼고는 일반적인 학교가 7가지 품목군을 각각 받거든요. 네네. 7개도 어떻게 보면 많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농산물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또 더 쪼갠다. 네네. 뭐 당근은 A 업체한테 받고 뭐 미나리는 B 업체한테 받고 뭐 쑥갓은 C 업체한테 받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학교가 행정 업무 때문에 감당을 못 해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가 계약하는 곳은 농산물에 관련된 전체를 납품할 수 있는 대개 유통업체들이 이제 납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 업체가 아니고 유통 업체랑 계약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도 뭐 수백 가지 품목이 있고 수산물만 하더라도 당장 알고 있는 게 뭐 고등어, 삼치, 오징어, 멸치, 그렇죠. 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한 군데 뭐 생산자 내가 뭐 멸치잡이라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이제 유통 가공업체
그리고 뭐 축산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뿐만이 아니라 돼지, 닭, 오리, 뭐 계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뭐 우유는 별도로 하고 그런 거 있고 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업체네요. 제조. 뭐 배추 생산자가 김치를 납품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김치를 대개 보면은 이제 한 군데 공장에서 이제 뭐 배추김치, 깍두기, 뭐 총각김치, 뭐 알타리 뭐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네네. 그 한 군데 업체 이제 제조업체가 공급을 하고 우유는 뭐 이제 단일 품목이니까 네. 흰우유 한 가지가 있고 근데 초코우유 먹고 싶잖아요. 초코우유를 먹고 싶은데 그지? 김 기자는 어때요? 맨날 흰우유만 나오면 이거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흰우유를 딱 받으면 안 먹는 날도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흰우유를 그냥 가방에다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가방이 축축해질 때가 있어요. 아 우유 터졌는데. 그러면은 이건 알았어. 그러면은 가방을 빨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책이 그 우유 비린내로 다 뒤덮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끔 뭐 흰 우유도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바나나 우유도 줄 수 있는 거고 딸기 우유도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전혀 배제되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네네. 그 우유 같은 경우가 흰우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흰우유예요. 네네. 소한테서 나온 이제 우유죠. 100% 우유인데 레알 우유.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 맛 우유고요. 맞아요. 초코는 초코 맛 우유고 딸기는 딸기 맛 우유예요. 네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근처 편의점을 가가지고 우유 제품들을 한번 쭉 봤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이 그 편의점만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또 뭐 다른 게 또 있는지 몰랐는데 딸기 우유, 초코 우유를 다 봤는데 대부분이 환원유더라고요. 환원유? 예. 환원유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흰우유 빼고 나머지 우유들을 딱 봤는데 환원유가 뭐냐면은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기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걸로는 이제 그게 그 뭐지? 그게 그 합성 착향료라고 해가지고 향. 네 향기를 바나나 향을 나게 해가지고 이게 음. 바나나 맛이 난다라고 느껴지게 만들고 그거를 만들 때 이제 애벌레나 벌레를 이제 빻거나 갈아서 만든다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무슨 애벌레를 왜 넣어? 그게 저도 그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선인장이 크는 애벌레였던가. 네, 저도 그런 네. 걸 들었거든요. 그 애벌레의 그 성분을 추출한 게 그 착향료인가 착색료인가의 그 재료가 들어가요. 네. 예. 애벌레에서 바나나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잠깐만 색깔이 나는 거죠. 색깔이었나 색을 위해? 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색이에요. 착색료.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안 먹었어요. 이 말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바나나 우유나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를 어떻게 만드냐고 생각하냐면은 우유에다가 딸기를 넣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라고 대부분 알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아는데 네. 정확히 말하자면 뭐냐면은 분유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착색료하고 향을 낼 수 있는 착향료로 만드는 게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예요. 헐, 그럼 우유가 안 들어가네요. 분유가 들어가죠. 네. 우유를 말린 분유에다가 물을 타요. 오, 이건 몰랐던 사실이야. 네. 그랬어. 그런데 아까 그 김 기자님 말처럼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딸기우유, 초코우유를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착색료 그러니까 색깔을 바나나 색깔, 초코우유 색깔, 딸기우유로 내는 색깔하고 착향료 이게 다 화학 제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식품 맞아요. 첨가물. 굉장히 이게 그것만 봐서 못 먹어요. 못 먹는 건데 우리가 그 섞으니까 먹는 건데 그것만 딱 가지고 먹어보세요 하면은 누구도 못 먹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 교육 받을 때 벌레 사진을 봤는데 그 이후로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식생활 교육의 효과가 아주 제대로 있네.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든 딸기 우유든 그냥 우유에다가 색소를 첨가를 하고 그 맛이 나는 그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넣는다는 건 알았는데. 식품 첨가물. 네. 네. 근데 우유가 전혀 안 들어 이제 분유 형태로 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겠네요. 거기. 네. 네. 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뭐 그 일이 주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육 받았을 때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이제 우유 성분이 뭐 50%가 들어 있다. 네네. 그러면은 분유가 50%가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유를 1리터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0.1리터가 됐다 그러면 10%만 남았다. 네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물을 타 가지고 다시 1리터 정도를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환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 다시 돌아왔다. 실제 50% 들어간 게 분유가 50% 들어갔다고 우유가 50% 들어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쫙 말린 거를 그만큼의 이제 물을 타가지고 50% 정도를 만들어내도 그걸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분유가 아주 더 적게 들어가는. 그거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학교에는 흰 우유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우유 회사나 누구도 권장하는 게 다 흰 우유를 권장하는 거예요. 흰 우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악순환의 반복인데 우유가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네네. 그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말렸고 이걸 다시 이제 우유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로 만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흰 우유 시장이 점점 위축돼서 또 재고가 악성 재고가 하고 지금 우유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이 악순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흰 우유를 좀 많이 먹으면은 이게 좀 정상적인 그 순환 구조가 될 텐데 흰 딸기우유, 초코우유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저처럼 저 같은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식생활 교육을 많이 해야겠네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그 아까 전에 뭐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주 역할을 이제 뭐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저희 그 예산 중에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식생활 교육이에요. 방금 아까 김 기자님은 진짜 식생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안 받으시면은 이런 교육을 안 받으시면은 초코우유, 딸기우유 또 편의점 간식 이런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편의점 간식을 선호한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학교 급식하고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식품 첨가물을 우리 아이들은 선호해요. 왜냐면 맛이 진짜 자극적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가서 아이들이 참 뭘 좋아할까 해봤더니 요구르트,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뭐 우유, 라면, 뭐 또 이 정도를 구입했는데 7,000원, 7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거를 구입해도 우리가 보통 한 끼 식사 7,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불리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이야말로 이제 낙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고 이동할 시간보다는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끓여서 먹고 맛도 있고 빠르니까 이제 배부르고 빠르게 후루룩 쫙 넘어가고 그런 거 이제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식품 첨가물 맛에 익숙해져서 그 맛을 더 찾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학교 급식이 아까 전에도 뭐 이제 뭐 맛있는 학교, 맛없는 학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맛있는 학교냐 맛없는 학교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 급식은 라면 내주고 밀가루 내주고 설탕 잔뜩 넣고 액상과당 넣고 어떤 뭐 좀 자극적인 식품 첨가물 가득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 급식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독약을 먹이는 학교 급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해봤자 집에 가서 엄마가 야 너 라면 끓여 먹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어 햄버거 사 먹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올해도 이제 8번 정도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생활교육을 이제 8번 정도 이제 강의를 해서 학부모들이 집에서도 좋은 음식으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학부모님들만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고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예, 학생들한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학교 안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성교육이라던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로 강의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식품 첨가물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실 수는 없는지.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그 농업기술센터나 뭐 또 시민단체론 녹색김포 실천협의회 또 다른 뭐 이제 기업 지원 사업 통해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네네. 학생 수가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가지고 5만 4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제 담당하는 제가 식생활 교육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집에서 보는 학부모들을 가르치는데 저희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학교 내에서 이런 그 식품 첨가물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려고 올해 이제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육 예산으로 한 4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또 이제 영양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영양 선생님이 교육을 하시기도 하세요? 네, 영양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죠. 못 받아봤나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그런가요? 없어가지고 식생활 교육을 제가 받은 것도 학교 밖에서 제가 받은 거여서 학교 안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결석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학교를 잘 안 빠지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성교육만 성교. 한두 달에 몇 번씩 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네. 그 시간 한 시간만 빼서 식생활 교육하면 참 좋을 텐데 똑같은 교육만 많이 하고 식생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김 기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진짜 뭐 식생활 교육의 범위는 되게 넓거든요. 네네. 뭐 식품 첨가물일 수도 있고 뭐 GMO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안전한 방사능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관내 아이들이 정말 초코우유 딸기우유만이라도 안 먹게 그것만이라도 전체 학생들한테 오늘 방송을 듣는 학생들은 초코우유 딸기우유를 안 먹는 걸 목표로 해볼까요?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학부모님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학생들이 영상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UCC.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번 그 바나나 우유를 대본을 써주고 바나나 우유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만드는 애들은 절대 바나나 우유를 안 먹겠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 눈높이에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봤어도 공감대 형성하는 게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영상을 틀어주거나 컨텐츠를 틀어주는 거는 대부분 어른이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눈높이에 맞게끔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고 끼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제품이나 식품이나 그러니까 뭐 김치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이제 컴페티션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대상을 받으면 김포에 있는 전 학교에는 그 친구가 찍은 영상이 다 가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초등학생이 만들어서 초등학교 그레이드에 맞는 그 영상이 있을 거고 중학생이 만든 그레이드가 있을 거고 고등학생이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애가 만든 거는 김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 뿌려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좀 더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좋은 생각이다. 학교 과제로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맞아요. 네. 여기 선생님 한번 모셔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요, 지금 이 방송을 선생님들이 많이 들을 거라고 꼭 기대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과제로 나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차피 UCC 과제로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UCC 과제도 많이 봤는데 그것들이 좀 더 목적성이 있고 아이들이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더 흥미 있게 그 작업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하남시로 기억하는데 그 시흥시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방금 뭐 이제 뭐 바나나 맛 우유처럼 이렇게 좀 작게 생각하지 않고 전체 학교 급식으로 봤을 때 UCC 공모전을 했는데, 문제가 좀 주최 측이 좀 잘못했는지 참여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그건 네, 그건 네. 그거에 대한 좀 고민 때문에 저희도 UCC 공모전 하면 되게 좋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네. 좀 창의적이고.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추진을 안 한 이유가 좀 그게 네. 있어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뭐 다음에 사적으로라도 좀 좋은 아이디어 같이 좀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공모를 수행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아이디어는 하지 말자. 그런 걸 많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아이디어들이 흥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얘기를 하면은 좀 흥행에 자꾸 실패를 하고 이제 호응도 좀 적은 것 같고, 제가 머리가 이제 썩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될 거는 어떤 시민들이 놀 수 있는 판만 만들어주는 거지, 네, 어떻게 네. 놀아라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